몸이 찌뿌둥하시고 피곤하지 않으세요? 오늘도 즐겁게 운동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양손을 먼저 이렇게 어깨 높이로 벌리시고요. 다리는 어깨 너비 정도로 벌려줄게요. 자, 여기서 왼발하고 오른쪽 손이 마주 닿도록 한번 이렇게 부딪혀 주시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하나, 둘, 하나, 둘. 시작부터 힘드세요? 네, 근데 이렇게 하는데 중요한 게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게 가슴과 허리를 곧게 펴고 네. 다리를 배꼽 높이까지 끌어올린다는 느낌으로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부딪혀 주시는 거예요. 둘. 그렇죠. 하나, 하나, 둘, 둘, 하나, 하나. 둘. 그렇죠. 둘. 이렇게 네 그대로. 탕. 지연 씨. 네. 우리가 그동안에 뭐 뱃살 빼는 운동도 해봤고 또 허리에 도움이 되는 운동도 했는데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 운동이 어디에 도움이 될까요? 요거는 네. 허리가 지금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허리를 우리가 해봤고 네. 네. 아니에요? 땡. 땡? 네. 그러면은 지금요. 네. 허벅지가 너무 땡기거든요. 네. 허벅지. 땡. 허벅지가 중요해요. 땡? 땡. 네. 그럼 도대체 어디에 좋은 거? 지금 왜 하는 바로 거야 이거? 혈압에 좋은 운동입니다. 혈압? 혈압. 여느 때와 다를 것 없는 평범한 일상. 그러나 아주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조용히 지켜보는 어둠의 그림자. 만병의 근원으로 불리며 중장년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국민 성인병. 바로 고혈압인데요. 혈액의 압력이 높아지면 발생하는 고혈압은 초기 증상이 없어 소리 없는 시한폭탄과 같아서 심근경색, 뇌출혈 등 치명적인 심뇌혈관 질환으로 진행된 이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15년 이상 앓게 되면 실명의 위험까지 있다는 사실. 고혈압 1,100만 명 시대. 매년 고혈압 환자는 꾸준히 증가해 30대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고혈압이고 그중 60세 이상의 고혈압 유병률은 50% 이상이라는데요. 완치가 어려워 한 번 생기면 평생을 안고 가야 하는 고혈압. 아무도 모르는 사이 당신의 몸속에 장착된 시한폭탄. 치솟는 혈압 멈추는 방법.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일단 해보면 똑똑해지고 일단 해보면 건강해지는 찬란한 중년을 위한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제안.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 안녕하세요. 신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은 소리 없는 시한폭탄, 바로 혈압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전문가 세 분 모셨습니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연세대 의대 가정의학과 이덕철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차의과대 통합의학대학원 김선우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선화 임상영양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근데 그 옆에 계신 우리 곽정희 선생님은 사실은 TV를 보고 있는 며느리들 뒷목을 잡게 하시는 시어머니로 뒷목. 많이 나오죠. 오늘 웬일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 사람 아주 그 혈압 올린 저한테도 말 못할 사연이 있거든요. 뭔데요? 어떤 사연이요? 사실은 제가 고3 시어머니예요. 고3 시어머니면은 혹시 늦둥이? 아니, 그게 아니고 예. 네. 고혈당, 네. 고지혈증, 네. 또 고혈압. 아이고. 이렇게 쓰리골에서 제가 고3이에요. 아이고. 별로 이렇게 그러시구나. 좋지도 않은 세 가지를 이렇게 얻으셨는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고3 시어머니라고 네, 하셨는데 네. 오늘 부디 저희 방송이 선생님한테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으면 네,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정말 드라마 보면요. 꼭 그 혈압 이렇게 오르실 때, 하면서 예, 뒤로 맞아요. 이렇게, 자연스러우신데요. 이렇게 넘어가는데, 아니, 정말 혈압이 오르면 선생님, 뒷목이 네. 뻣뻣해집니까? 그렇지는 않은데요. 예. 사실은 우리가 과중한 업무가 있거나 스트레스가 있으면요. 뒷목의 근육이 긴장되면서 이렇게 뻣뻣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때 그 혈압을 제법은 같이 올라가기 때문에 연관성이 있어 보이지만 네. 사실은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증상이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우 주의할 거, 그런데 좀 주의할 것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혈압이 어떤 병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지주막하 출혈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은 뇌 동맥이 그 꽈리가 터져가지고 갑자기 출혈이 되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두통이 갑자기 심하게 오고 뒷목이 뻣뻣해지고 혈압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중요한 응급 상황을 제외하고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 증상이 없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이 생방송도 자주 오래 하다 보면 뒷목이 점점 뻣뻣해지는 걸 느끼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그렇게 뻣뻣해진 거는 좀 이완 운동 같은 걸 해가지고요.
풀어야겠죠. 아, 운동으로 풀어야 되는군요. 아니, 벌써 뻣뻣 시작하죠. 몇 번 됐다고 벌써 뻣뻣해지세요. 아니, 그러면 여기 뻣뻣한 뒷목 좀 선생님, 우리 풀고 시작해볼까요? 풀어볼까요? 아, 네, 좋습니다. 네, 예. 이렇게 한번 배워볼게요. 다시 또 나갈까요? 네, 그러죠. 이거 나도 좀 따라 할 거야. 스트레스 좀 풀고. 오늘 고혈압에 네. 좋다는 그러니까요. 건 다 따라 해봐야지. 예. 네, 고혈압을 이렇게 혈압이 올리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네. 그중에서 근육이 수축하거나 혈관이 수축하는데 이게 바로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호르몬 때문이에요. 네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뻣뻣해진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혈액순환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오늘은 일단 혈액순환을 잘 도와줄 수 있는 상체 쪽 스트레칭을 먼저 한번 배워볼게요. 네. 먼저 승모근이라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목 옆에 있는 이 근육 있잖아요. 네. 이 근육이 근막도 약하고 자주 뭉치기가 쉬운 근육이라서 이 근육을 한번 제대로 풀어볼게요. 저도 여기 너무 자주 네. 뭉쳐요. 그쵸. 예. 네, 왼팔을 먼저 몸통 쪽으로 쭉 당기면서 예. 반대쪽 팔로 이렇게 몸통 쪽으로 팔의 스트레칭 정도를 조금 더 해주세요. 아니, 선생님, 우리 좀 좁으니까 뒤로 갈까요, 곽 네. 선생님? 우리? 네, 이런 식으로 널찍하게. 자. 잡아주셔서 보통은 이거를 팔 쪽에 있는 근육을 눌리는 스트레칭으로 알고 계신데 네. 이거 여기에서 우리가 왼팔을 몸쪽으로 당겼잖아요. 그럼 고개를 왼쪽으로 돌려서 가슴을 쭉 펴주세요. 핀 상태에서 턱으로 왼쪽 어깨를 꾹 지그시 누르시는 거예요. 팔 예. 반대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그렇죠. 그래서 5초에서 7초간 지그시 누르시고요. 호흡을 후 내쉴게요. 네. 다시 한번 들었다가 허리 가슴을 다시 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턱으로 지그시 어깨를 쭉 눌러줄 때 배와 가슴이 충분히 나와줄 수 있도록 허리의 긴장감을 유지하세요. 자, 이렇게 되니까 어때요? 목 뒤쪽하고 날개 축지 주변에 있는 근육이 쫙 늘어나는 게 느끼시죠? 이완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아요. 이게 스트레스의 아주 그만인 고혈압을 쭉 내려줄 수 있는 그런 스트레칭입니다. 알겠습니다. 하나 더 가르쳐 주세요. 네, 하나 더 한번 다음으로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양팔 다 부지런히 꾸준히 해보시게 되면 혈압 조절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반대 한 번 더 하는 거는 이제 승모근을 이제 운동을 해봤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호흡 이렇게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으면 호흡이 턱 막히고 가슴이 답답하고 어머님들 막 여기 치시죠? 가슴 치시죠? 네, 맞아요. 그래서 가슴을 치지 마시고 호흡을 시원하게 뻥 뚫어줄 수 있는 바로 비행기 호흡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양팔을 이렇게 비행기 날개처럼 올려주시고요. 네. 무릎을 살짝 45도 정도 구부리면서 엉덩이를 뒤로 빼주세요. 자, 무릎을 이렇게 앞으로 빼는 것이 아니고요. 네. 그대로 뒤로 빼주시면 허리와 가슴을 곧게 편 상태에서 보통 큰 근육, 허벅지, 엉덩이, 등 근육이 긴장한 상태가 되죠. 네. 여기서 바로 복식 호흡을 하시는 거예요. 오. 복식 호흡은 뭔가요? 코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실 때 배가 충분히 나와주고 배가 더 나와야 돼요? 배가 충분히 나와 있어. 네, 나와 있는데, 호흡을 다시 후 내쉴 때 배가 쏙 들어가주는 호흡법인데요. 이게 우리가 폐기능과 그리고 등 쪽 근육과도 관계가 많은 횡격막을 이완하면서 폐활량을 넓혀주면서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호흡법이기 때문에 자주 해보시면 스트레스 해소에 아주 그만이고요. 혈액순환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들이마시고 네, 좋습니다. 후 내쉴게요. 네. 네, 들이마시고 후. 후 네, 내쉴게요. 여기까지 혈압에 네. 좋은 스트레칭과 네. 운동 아, 배워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각자 아니, 자리로 댁에서 보고 돌아가고요. 계신 시청자 네. 여러분들은 조금 더 하시면서 그렇죠. 좀 도움이 예. 되시면 저희 방송 보시면서 계속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전 씨 그거 아세요? 뭐요? 우리나라 그 30대 이상 성인 3분의 1이 고혈압이 있다고 하네요. 3분의 1이요? 네. 그럼 잠깐만, 우리 여섯 사람이 있으면 이 중에 한 두 두 명은 분은 있을 수 있다는 선생님의 거예요. 근데 우리 둘인가요? 그래요? 그 통계 이제 조사를 한 게 있는데요. 서울시 이제 소방재난본부에서 네. 3년 동안 구급 활동 통계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 1위가 이제 만성 질환자, 2위가 교통 사고자, 3위가 사고 부상자 순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만성 질환자 가운데 고혈압이 무려 30.9%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했다고 하니까 네. 당뇨가 18.3%밖에 안 되거든요. 2위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고혈압 환자가 이렇게 많다는 것도 참 이게 그렇구나 싶기도 한데 네. 사실 구급차가 출동을 했다는 거는 그만큼 위험한 상황이 위험한 상황이 있었다는 된다는 얘기잖아요. 거죠. 예. WHO가 발표한 전 세계 사망 위험 요인 1위도 바로 고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고혈압으로 이제 응급 상황이 닥치는 일도 많아지고 그리고 사망률도 높아지는데 이게 그 정도로 위험한 질병인 거죠? 네, 물론입니다. 고혈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소리 없이 찾아오는 걸 합병증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요. 네.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이라든지 이런 치명적인 합병증뿐만이 아니라 심장 망가지고 망막 망가지고 콩팥까지 망가지는 것이 문제인데요. 혈압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런 위험률이 자꾸 높아지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혈압을 115에 75를 기준으로 볼 때 수축기 혈압이 20, 이완기 혈압이 10 올라갈 때마다 뇌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2배씩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어떤 자료를 보더라도 고혈압 140에 90 이상인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은 사람들에 비해서 뇌졸중의 위험이 2.6배 더 높아지고요. 이것이 혈압이 만약에 180에 110까지 올라간다고 한다면 네. 급성 심근경색이 5배 이상으로 높아지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의 노인 중에서 한 60%가 이제 고혈압이라는 거죠. 아유, 예. 그래서 고혈압? 노년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 혈압 관리를 굉장히 잘해야 된다는 거죠. 혈압 관리를 꼭 잘 해야 되겠군요. 근데 혈압은 어떤 원리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심장에서 혈액을 이렇게 뿜어낼 때요. 네. 그 혈액이 혈관에 이렇게 부딪힐 때 이렇게 압력이거든요. 네. 그래서 혈압을 결정하는 요인은 말초 혈관에 저항하고 심박출량인데 이걸 조금 쉽게 자세히 설명하면요. 우리 노인이 되면은 혈관이 탄력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럼 혈관을 뿜어낼 때 부딪힐 때, 혈관에 부딪힐 때 쿠션 역할을 못 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거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그 짠 음식을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삼투압 현상 때문에 혈액이 수분이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심박출량이 높아져서 혈압이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격이 좀 이제 욱한 사람들, 그렇죠. 예, 다혈질인 사람들이 네. 좀 이렇게 고혈압이 있다고 이제 그런 맞아요. 얘기를 저희끼리 좀 하는데 고혈압에는 카더라 통신이 많아요. 들은 얘기 많거든요. 사실입니까? 진짜 그런가요? 네. 개연성은 조금 있긴 하지만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확실히 밝혀진 얘기는 아닌데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성격이 괄괄하고요. 욱하는 성격이 있다고 할 때는 자율신경 중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되기 쉬운데 교감신경은 싸울 때 흥분되는 신경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는 많이 생성될지 몰라도 혈압이 올라가게 되거든요. 이런 생활 습관을 계속 갖고 있다 보면 혈압이 좀 올라갈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어떤 성격 유형하고 고혈압의 발생의 위험률하고가 서로 상관된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혈압약은요? 그거 한 번 먹으면 못 끊는다고 해서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된다 그러던데. 네. 평생 먹어야 되는 네. 예. 그건 어떤가요? 그것 때문에 사실입니다. 혈압약을 안 먹고 버티시는 분들도 계세요, 네. 사실은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혈압이라고 하는 것은요, 치료, 완치 개념이 아니라 매일매일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네. 사실은 이렇게 운동, 생활 습관도 개선만 열심히 하더라도 혈압약 한 개와 같은 그런 어떤 효과가 있기 때문에 경계선 고혈압일 때는 어느 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혈압약을 드셔야 되고요. 꾸준히. 그래서 적정하게 혈압을 잘 유지해 주는 것이 합병증을 막는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꾸준히 약을 드셔야 됩니다. 그 운동 열심히 하고 뭐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요. 관리 잘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안정기로 네. 돌아오면 네. 진짜 안 먹어도 돼요, 약? 그럼요. 이렇게 열심히 운동을 하고 생활습관 개선해서 약을 꾸준히 잘 먹었을 때 수축기 혈압이 110 이하가 되고 이완기 혈압이 70 이하가 되면 서서히 끊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줄여갈 수 있다는 얘기죠. 갑자기 끊으면 절대 안 되고요. 갑자기 끊으면 다시 한번 혈압이 원래 원위치대로 그냥 가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잘 조절되던 그런 혈압들이 잘 조절 안 되는 가장 많은 이유가 혈압약을 자의로 중단하게 됐다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는 합병증도 굉장히 많이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자의적으로 중단하는 거는 절대 피하셔야 돼요. 자기 혼자 판단해서 절대 안 그러니까 되겠군요. 의사 선생님이랑 네. 상담하시고 네. 그리고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갑자기 혈압이 확 진짜 올라갔을 확 때. 오를 때가 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네, 맞습니다. 혈압을 이렇게 재다 보면요. 혈압이라고 하는 것이 일중 변화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갑자기 올라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대처 요령을 갖다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은 혈압이 이렇게 올라가는 것이 그냥 혈압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어떤 병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있는 것을 잘 봐야 되는데요. 두통이 아주 심하게 오거나 흉통이 있거나 호흡곤란이 있거나 구토, 구역 같은 게 있을 때는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아주 심하게는 대동막이 이렇게 해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바로 즉시 응급실로 가셔야 되고요. 이런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한번 우연히 재봤더니 이렇게 높았고 게다가 좀 누구랑 다퉜거나 이렇게 해서 신경을 많이 썼거나 그래서 네. 높아졌을 때는 좀 편안하게 안정을 취하면서 혈압을 재보면은 낮아지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한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혈압을 쭉 재서 30분이 됐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높아져 있으면 이렇게 높은 채로 있으면 또 장기 손상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병원에 가셔가지고 혈압을 낮춰야 되는데 굉장히 천천히 낮춰야지 갑자기 낮추면 또 이렇게 또 쇼크. 해롭습니다.
네, 네. 일단 혈압이 확 올라왔을 때는 그럴 때는 아까 우리 점차적으로 배웠잖아요. 예, 일단은 낮춰야 되겠군요. 비행기. 비행기 자세. 네, 일단 알겠습니다. 낮추고. 네. 아. 고혈압이 이제 그 식단 관리하고 운동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것 같은데요. 맞아요. 고혈압 환자의 그 식단 관리의 비법, 우리 정선아 선생님께서 알려주실까요? 네, 자, 고혈압 식단의 핵심은요, 짜게 먹지 않기, 그리고 좋은 영양소를 골고루 적당량 먹기인데요. 혈압이 높으신 분들이 꼭 필요한 영양소를 섭취하면서 체중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은 제가 혈압에 좋은 다양한 재료와 식단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뭐 조금 호흡법도 배우고 아까 좀 다리 허리 운동도 했는데 네. 고혈압 관리를 위한 좀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네. 네, 맞습니다. 고혈압은 사실 우리가 순간적으로 무거운 덤벨을 들 때 윽 하는 힘을 발생하거나 근육을 강하게 수축시키는 그런 근력 운동, 특히 이제 고강도의 근력 운동은 별로 안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차라리 전신의 근육을 적당히 사용하면서 몸을 지속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유산소성 근력 운동을 하는 것이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활용하면서도 혈관 순환까지 도와주니까 고혈압 환자한테는 딱 맞는 좋은 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혈압에 대해서 모든 걸 알려드릴 테니까요. 저희가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는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방송을 시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방송 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댓글을 다셔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설명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 해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카카오톡 어플을 여시고 상단에 있는 돋보기를 누르시고요. 일단 해봐요 생방송 오후 1시를 입력하신 후에 친구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로 메시지로 궁금한 점이나 의견 남겨주시면 저희가 방송을 통해서 바로바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혈압이 자각 증상이 없다고 하니까 참 네. 막막하네요. 그러니까요. 처음부터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지도 그러니까요. 모르겠고. 이게 뭐 느낌이 없다는 게 그게 참 두렵기는 한데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여기저기서 들은 풍문이 많아요.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네, 요거를 좀 풍문. 모아서 네. 일단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얼굴에서 보이는 고혈압의 징후들. 관상? 그렇죠. 이제 얼굴을 네. 보면은 얼굴이 있을 것 같아. 얼굴에서 이 사람이 고혈압 증상이 있는지 아닌지 그렇죠. 알 수가 있다. 여보게, 내가 고혈압이 될 상인가? 이 정도. 관상이 있나? 그거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여기 저희가 차트, 판단을 준비했는데요. 볼까요? 네, 하나, 둘, 네, 셋. 이번에 증상이 얼굴에 있는지 네. 내가 고혈압 환자가 될 상인가 짠? 아니 이건 뭔가요? 오늘 설명을 위해서 신동진 씨가 정말 네. 희생을 해주셨는데 네. 여보게 내가 고혈압 환자가 될 상인가 요 얼굴을 통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저는 이런 헤어스타일을 한 적은 없는데 일단 눈에 띄는 게 눈 흰자가 둘 다 빨갛습니다. 빨개요. 이러면은 이제 고혈압하고 좀 상관관계가 있는 건가요? 네, 그렇지는 않은데요, 사실은요. 눈의 흰자의 결막 밑에 그 핏줄이 있는데 그것이 터져가지고 조금 빨갛게 보일 수도 있고 충혈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혈압이 매우 높아도 이럴 수는 있겠지만요. 다른 여러 가지 원인이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요. 점막하, 그런 결막하 출혈이 있다고 그래서 혈압이 높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신동진 씨는 얼굴이 굉장히 빨갛거든요. 뭐 한잔한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한 잔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네. 혈압이 오르면 이제 얼굴이 붉어진다. 이렇게 열이 올라서. 고혈압이 있는 사람 얼굴이 뭐 빨개진다 뭐 이런 네. 말이 있는데요. 네. 그건요. 한 잔을 안 했을 때 얼굴이 빨개지는 거는 고혈압과 관계가 없고 한 잔을 했을 때 빨개지면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그게 우리나라 한 대학병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술을 마신 다음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고혈압의 위험률이 더 높다라고 하는 그런 보고를 했어요. 그것이 술을 마실 때는 알코올이 대사되는 과정에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 하는 물질이 나오는데요. 이 물질이 얼굴도 빨갛게 만들어주면서 혈관 기능을 나쁘게 해줘가지고 고혈압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분 보니까 지금 코에 코피가 흐르고 있어요. 어떡해요? 코피 이것도 나요. 고혈압하고 관계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혈압이 굉장히 높을 때는 코피가 날 수는 있겠지만 네. 사실은 코피가 나는 많은 원인은 비강이 건조하다든지 아니면 거기 비강에 있는 어떤 핏줄이 이렇게 돌출돼 가지고 그것이 건드려졌을 때 피가 나는 거기 때문에 코피가 난다고 해서 반드시 혈압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아니 제가 주변에서 지금 굉장히 조사를 많이 해가지고 이 한 얼굴에 다 담아왔는데 뭐 이렇게 별로 맞는 게 없네요. 그럼 하나 더 있습니다. 뭐가 이 있나요? 희끗희끗한 머리, 이제 예. 흰머리 많이 나는 것과 고혈압이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얘기들도 하거든요. 고혈압이 있으면 머리가 빨리 하얘진다.
뭐 일부 그런 어떤 보고가 있긴 한데요. 카이로 대학에서 한 어떤 연구를 보면요. 이렇게 해서 그 흰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심혈관계 질환의 발생 위험이 좀 높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우리나라에서도 20대 남녀를 봤을 때 흰머리가 있는 사람들이 대사증후군이라든지 혈압이 높아지는 어떤 징후가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네. 아직까지 이 기전이 분명치가 않고요. 그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좀 필요한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을 보시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은 그 엄청 질문을 질문을 지금 많이 보내주신다고 보내주고 계세요. 하는데 예. 저희가 시간 여건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쭤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입술이 보라색이에요. 파래졌네요. 파래졌는데 이거는 뭔가요? 그건 청색증이라고 해서요. 의학적인 그 용어로는요. 피 속에 그 산소가 부족할 때 산소 공급이 잘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게 어떤 선천성 그 심장 질환이라든지 폐 질환이 있을 때 저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저건 또 원인을 분명히 찾아야지 저것을 어떤 고혈압하고 연관시키기는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니 굉장히